I wake, I clean, I live. They leave gifts for me, so kind. They feed me like a king, but I don't do it for accolades. My work is my sustenance, soaking up every last crumb in every last crevice. Potato chips. Like our own little game of hide and seek. Found you. It's a simple life, but as the sun is to a flower, vital. Until next time, my old friend. 왜 테슬라는 차 판매보다 플릿에 집착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테슬라의 정체성을 가르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테슬라는 여전히 자동차 회사로 남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종류의 기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판매로 평가받습니다. 반면 운송 인프라는 가동률로 평가받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차량 판매보다 플릿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이는 제품 전략이 아니라 평가 프레임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로 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차를 팔면 수익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플릿을 보유하면 같은 차가 하루에도 여러 번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테슬라가 지향하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자산을 굴려 현금 흐름을 만드는 회사가 되려는 겁니다. 플릿은 그 전략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이 논리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차량 한 대의 원금을 얼마나 빨리 회수할 수 있는가입니다. 가정해보겠습니다. 사이버캡 한 대의 제조 원가를 약 2만 달러로 두고 도심에서 하루 16에서 20시간 운행하는 로봇택시의 연간 총 매출을 3만에서 4만 달러 수준으로 가정해보죠. 전기료, 정비, 보험, 관제 비용을 모두 포함한 후 운영 마진율을 30%로 잡으면 차량 한 대가 연간 창출하는 순이익은 대략 9천에서 1만 2천 달러 범위에 들어옵니다. 이 경우 원금 회수 기간은 약 2년 내외로 계산됩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2년 안팎의 자본 회수는 극단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2년 이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가 이런 계산식을 가질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지점에서 테슬라가 왜 마진보다 회전율을 중시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차량 판매 모델에서는 한 번의 거래로 수익이 확정됩니다. 반면 플릿 모델에서는 같은 차량이 매일, 매시간, 매 운행마다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질문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차를 얼마에 파느냐가 아니라 차 한 대가 수명 동안 얼마를 벌어오는가가 핵심 질문이 됩니다. 이 순간 자동차는 더 이상 상품이 아니라 자산으로 바뀝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FSD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 소유 차량에서 FSD는 주행 보조 기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구상에서 FSD는 차를 사용하는 기능이 아니라 차를 수익화할 수 있게 만드는 열쇠에 가깝습니다. 일론이 말해온 개인 참여형 로봇택시 모델을 떠올려보면 구조는 단순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개인 차량으로 사용하고 야간이나 주말에는 로봇택시 네트워크에 참여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주차장에 쉬고 있는 대신 차량은 테슬라의 네트워크 안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 관점에서 개인에게 FSD는 가끔 사용하는 기능이면서 동시에 원할 때 켤 수 있는 현금 흐름의 스위치입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입장에서 FSD의 역할은 다릅니다. 테슬라에게 FSD는 플릿 전체를 24시간 굴리는 수익 엔진입니다. 같은 기술이라도 개인에게는 선택권이고 테슬라에게는 사업의 중심축이 됩니다. 이 차이가 테슬라가 개인 참여형 모델을 열어두면서도 직접 플릿을 전략의 중심에 두는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개인 참여형 로봇택시는 초기 단계에서 강력한 확장 레버입니다. 초기 자본 투입이 적고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동률은 불균등하고 차량 상태와 청결, 관리 품질에 편차가 생기기 쉽습니다. 반면 테슬라가 직접 운영하는 플릿은 가동률을 최적화할 수 있고 차량 상태와 유지 보수를 표준화할 수 있으며 요금, 보험, 데이터까지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초기 자본 투입은 필요하지만 수익 극대화와 품질 통제의 중심이 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같은 FSD라도 역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에게는 있으면 좋은 옵션이지만 테슬라에게는 플릿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입니다.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FSD는 개인에게는 에어비앤비에 자신의 집을 올릴 수 있는 권리고 테슬라에게는 호텔 체인을 직접 운영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이버캡은 처음부터 개인 소유를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스티어링 휠 제거, 인테리어 최소화, 도장 공정 제거, 목적 기반 세시. 이 모든 선택은 감성 소비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플릿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가장 싸게 굴릴 자산을 만들기 위한 선택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본질은 단순합니다. 차를 팔면 자동차 회사로 평가받습니다. 플릿을 보유하면 운송 인프라 혹은 네트워크 사업으로 평가받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낮은 멀티플을 받지만
인프라와 네트워크 사업은 다른 계산식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플릿에 집착하는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수익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를 팔면 계산은 끝납니다. 하지만 플릿을 가지면 계산은 매일 다시 시작됩니다. FSD는 플릿에서는 옵션이 아니라 엔진입니다. 그리고 사이버캡은 그 엔진을 가장 오래, 가장 많이, 가장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시장은 결국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차를 얼마나 팔았는가가 아니라 차 한 대를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굴렸는가를 말입니다. 그 질문이 중심이 되는 순간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로만 계산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플릿은 그 계산식의 중심에 있습니다. 다음 4편에서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모델을 궁극적으로 직접 플릿으로 가지려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김태성 올림.